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지금 부동산 이 상승장의 중반을 넘어서서 지금 후반기죠. 후반기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가 만약에 좀 덜 똘똘한 주택을 좀 갖고 있으면은 그걸 좀 매도하고 똘똘한 주택으로 좀 갈아타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이제 구독자 사연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의사결정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상승장 후반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책을 좀 피해가지고 하는 틈새 전략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법인으로 해가지고 뭐 취득세라든가 뭐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즉 이제 최근에 이제 법인이 최근 이제 1년간 매수한 주택의 한 10가구 중에 무려 한 7채에서 한 8채 가까이는요. 이제 3억 원 이하예요. 이제 저가 주택에 포지션이 되어 있죠. 뭐 이렇게 된 원인은 아무래도 취득세나 양도세의 어떤 중과 배제가 되는 그런 저가 주택으로 계속 몰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9억이 넘어가는 이런 주택들의 매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법인이 적어요. 법인이 매수한 게 적은데 3억 원 이하의 이런 주택들은 법인 매수 비중이 이제 굉장히 높은 것을 그래프 상으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국에서 법인이 매입한 주택은 총 46,878건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수도권 이 과밀 억제권역 밖의 소재지에 둔 법인이 이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은 주택 수가 아무리 많아도 100채가 넘어도 기본 취득세율이 1.1%만 적용이 되죠. 또한 이제 읍면지역의 공시가 3억 원 미만의 그런 아파트의 경우에도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양도를 할 적에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 이런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이런 주택들의 매수세가 투자자를 포함해가지고 좀 많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710 대책 전후로 해가지고요.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 지역별 거래량을 보면은 지금 대부분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증가율이 거의 없는데 이런 부산이라든가 뭐 울산, 세종, 경기, 뭐 충남, 전북, 뭐 경북, 경남 등 전국적으로 보시면은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들로 계속 풍선 효과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이 공시가 1억 미만도 규제를 더하나 뭐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주택수 합산이나 과세 등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시가격 1억 이하도 무조건 다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가치를 잘 선별하셔가지고 그나마 좀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편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다음 주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즉 이제 국토부는 이 가산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산비 심사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뭐 매뉴얼화를 해서 뭐 이번 달 말에 공개를 한다라고 해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가지고 이 분양가를 주변 시세 최대 80%로 좀 제한을 해놓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반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 뭐 지자체마다 분양가 안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또 다른 문제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뭐 통일화해서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업계에서는 이런 것도 큰 효과를 발휘하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번 개선안에 따른 가산비를 뭐 일률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전체 상한제 금액 중에는 사실상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가를 조합과 사업 주체가 원하는 만큼 인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제 일반 분양을 미루고 있는 서울 내 대부분의 단지가 이 가산비의 이슈다라기보다는요, 이게 택지비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불만이 크고요. 실질적으로 이 주요 단지들이 있죠. 뭐 둔촌 주공이나 뭐 잠실 진주 등 이런 단지들은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좀 발표가 돼서 공시지가가 오른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일반 분양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요. 이분은 이제 40대 초반 맞벌이 3인 가족이라고 하셨고, 직장은 동대문 쪽으로 다니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18년도에 실거주로 매수한 광진구 나홀로 아파트 이제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고요. 나홀로기 때문에 시세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것 같고, 현재 호가는 10억대 초반 정도, 여유 자금은 8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출은 없으시고요. 이제 나홀로긴 하지만은 실거주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계속 거주를 하면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빌라나 지방 투자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이 똘똘한 주택이다라고 하면은 보유한 상태로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은 오케이인데, 지금처럼 똘똘하지 않은 주택을 상승장 후반기에 가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8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실거주도 하셨고 지금 비과세를 충족을 했다라고 하시면은요, 요 나홀로 아파트를 저는 좀 비과세 매도를 하시고요. 인근 지역에 좀 똘똘한 그런 주택, 대규모 지역이죠. 대규모 세대수가 좀 많은 1,000세대가 넘는 그런 단지, 그리고 현재 있는 광진구보다는 좀 상위 입지로 가시는 걸로 전 의견을 드릴 겁니다. 현재 주택 시장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한 2014년경부터 계속 시세가 올랐죠. 그리고 현재는 21년입니다. 곧 이제 22년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상승장의 거의 끄트머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당장에 하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횡보를 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일 거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상승장 후반기에 나타나고 있는 주택의 어떤 시그널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나홀로 아파트라던가 오피스텔이라던가 뭐 아파텔이라던가 재개발이 안 되는 이런 빌라 같은 것들이 최근에 지금 거래도 많이 되고 뭐 시세도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형적인 상승장 후반기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런 거를 사게 되면은 사실 뭐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미 비과세를 충족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걸 한번 끊고 좀 더 똘똘한 주택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고요. 똘똘한 주택으로 갈아탄 상황에서 뭐 소액의 자금으로 뭐 신규 투자를 하시는 것은 전 괜찮다라고 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지역이 여기 뭐 광진구 일대에 있는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직장이 뭐 동대문구 쪽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리는 좀 가깝죠. 그래서 현재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이 아파트는 아닌데 해당 일대 나홀로 아파트를 제가 하나 예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구의 현진 에버빌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가 있는데 16년부터 21년까지 현재 거래량을 보면은요, 거래가 된 게 지금 거의 없죠. 아래 매매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15년에 한 건이 있고요. 16년도에는 한 3건, 17년도에 2건, 18년도에 2건, 20년도에 한 건 있고요. 최근에 또 실거래는 되지 않았습니다. 호가는 굉장히 좀 높게 나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상승장 후반기, 그러니까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는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승장이 꺾이고 조정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거래 자체는 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주택을 팔고 싶을 때 나중에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잘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이제 반면에 인근에 좀 인기가 많고 대단지 아파트를 하나 예로 들어 보면은요, 16년부터 21년까지 이게 빨간색 점이 찍혀 있다라는 것은요, 다 실거래가 된 겁니다. 실거래가 된 건데, 실거래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뭐 최근에 20년에서 21년에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실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세를 계속 다지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주택 하반기, 상승장 후반기에도 조정기가 오더라도 사실상 굉장히 하방 압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고요.
향후에 뭐 하락기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주택들의 시세는 거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만큼 대단지고 그런 상황 속에도 이제 거래가 속속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나홀로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소액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한번 이렇게 끊고 인근에 좀 대단지로 한번 갈아타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인근 지역에 광진구로 가시는 것보다 좀 더 상위급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기사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높은데 미계약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미계약을 보면은 대규모의 인기 단지는 아니라 일부 이런 나홀로 단지들이 분양을 했는데 경쟁률은 높았지만은 사실상 대부분 좀 미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상승장 후반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고, 이런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도 많이 과열된 상황 속에서 이런 나홀로 같은 경우는 좀 인기가 좀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끊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광진구 내로 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이왕 이제 갈아타시는 것 중에서는 좀 의미 있는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인근 지역으로 가시는 것보다 좀 급지로 좀 가시는 게 상향을 해서 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약수역이라던가 뭐 금호역, 옥수역 일대로 좀 더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급지도 더 상위 급지이고요. 사실상 인기도 더 많은 지역입니다. 바로 압구정 앞쪽이기도 하고요. 단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게 아마 이 30평대 국평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평형대는 좀 줄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일대 지역에서 한 15억 내외에 현재 머물러 있는 그런 주택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뭐 남산타운 같은 경우도 5천 세대가 넘는 그런 단지이고요. 이런 단지도 지금 15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단지를 한번 검토를 하셔도 좋죠. 지금 뭐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이제 옥수 파크힐스 같은 경우에도 25평이 단 16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16억이어가지고 이제 15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갭으로 먼저 사 놓으신 다음에 향후에 실입주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주와 투자로 바로 내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입주는 안 되지만은 미리 갭으로 사놓은 다음에 향후에 뭐 전세자금 퇴거 대출 이런 거를 활용하셔가지고 15억이 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죠. 제가 뭐 공식적으로는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긴 좀 그렇겠지만 아마 찾아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좀 활용하셔가지고 좀 더 상위 급지로 세대수가 많고 이런 단지로 한번 갈아타시는 걸로 뭐 의사결정 하시는 게 상승장 후반기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의사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요. 법인이 최근 1년간 매수한 주택 10가구 중에 8가구는 이제 3억 원 이하예요. 그래서 취득, 양도세, 중과 제외 등을 고려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이제 1억 미만 주택수 합산이나 과세 등의 추가 규제는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를 하실 적에는 신중하게 물론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라고 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개편의 내주 발표 예정인데 현실성은 좀 다소 떨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40대 초반에 맞벌이 부부께서 이제 사연 주셨는데 지금 나홀로 아파트 보유 중에 8천만 원 소액 투자 문의 주셨어요. 근데 저는 소액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나홀로 아파트를 좀 비과세 매도해서 한번 끊고요. 좀 더 똘똘한 주택으로 갈아탄 상황에서 다시 좀 자금이 생긴다라고 하면 소액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즉 현재 주택 상승장 후반기를 대비하는 투자의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